본 영상은 보험 설계사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용 영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교재입니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보는 거냐면은 손해사정사들이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를 달달달달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다 외우고 이제 개념을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이거는 약관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약관에 있는 걸 다 풀어낸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포인트를 딱딱 집어드릴 건데, 영구장애다. 일시장애는 장애에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라는 거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은 육체적, 정신적 훼손 상태인데, 장래 회복 가망이 없는 상태인데 의학적으로 인정해야 되며, 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5년 이상의 한시적 장애도 20%를 보장한다. 그러면 가입 금액 자체가 무조건 5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커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기존 보험은요, 가입 금액 자체가 작아요. 가입 금액 자체가 작으면 장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거나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저 장애 보험금 주세요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장애는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입 금액이 작으면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가입 금액이 커야 경력 있고 그런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정말 유능한 인맥도 넓은 손해사정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실예로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정말 교통사고 이후에 일상이 다 진짜 막 엉망이 돼버렸어. 그런데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손해사정사를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만나느냐는 가입 금액을 크게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가 뭐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고 어떤 의사한테 장애를 끊고, 이게 되게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일단은 10,000원짜리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교재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유장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장애가 진단된 시점, 상해 내용과 장애 내용, 한마디로 사고로 인한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사고로 인한 뭐 회복 치료, 뭐 꾸준한 치료가 됐느냐, 그게 다 남아야 됩니다. 꾸준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른 사고와의 질병 기왕증에 영향이 없었느냐, 사고 관여도라고 합니다. 외상 기여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무 기록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따져볼 건데,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휴유장애 가입 금액을 크게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작은 담보들이 있어요. 골절 30만원 삭제해버리세요. 상해 사망 1억원 삭제해버리세요. 줄여요. 질병 사망 500만원 줄여요. 암 진단비 1000만원 줄여요. 자, 휴유장애를 크게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균형을 맞추긴 한데 보험은 큰 위험을 먼저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2005년 4월이라는 아주 중요한 연도가 나옵니다. 생명보험의 장애분류와 손해보험의 장애분류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2005년 4월 이전에는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이 생손보가 달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많이 전화가 주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거를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 교재를 잘 만들어 드릴 건데, 제가 실제 이거는 언제 공부한 거냐면은 지금 2022년도죠. 약 7년, 8년 전에 이거를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장성 보험을 정말 잘 팔았습니다. 휴유장애를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판 설계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왜냐면 그냥 보험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킨 다음에 판매하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휴유장애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돼야 된다. 자, 부위별로 운동기능 별표. 자, 장애는요, 제가 어디가 몸이 불편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생님 저는 진짜 큰일 막 아파 죽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장애를 평가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절단장애, 운동장애, 기형장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관에서 장애로 보험금을 주는 거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운동기능의 장애 다시 한번 별표. 그 다음에 눈의 신경계 장애는 사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장애평가한다. 정신행동 장애는 사고 2년 이상 경과하고 장애평가한다. 자, 수상부위는 이제 다친 부위인데, 다친 부위가 신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 기간이 다르다. 어느 신체 부위는 2달이면 치료가 끝나고, 어느 신체 부위는 1년 이상 치료해야 되고, 어느 신체 부위는 2년 이상 치료해야 돼. 이게 요런 얘기고요. 자, 신체가 저하된 기능장애, 한마디로 뭐 팔다리가 길이가 달라졌다거나, 다리가 뭐 길이가 단축됐다거나, 뼈가 뭐 변형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장애 분류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무릎에 동요가 남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분해요. 만약에 뭐 후각을 완전히 잃었다거나 이런 거 장애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자, 피보험자는 상해로 180일 이후에 장애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사고 시점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는 6개월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장애고요. 자, 질병 이후 장애도 180일이 되는 날 휴유 장애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악화된 장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휴유 장애 지급률이 결정돼서 사실상 이 내용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게 내용을 알려주고 책을 줘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건데, 자, 장애 지급률이 만약에 척추의 장애 지급률이 만약에 1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척추의 장애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더 높은 장애가 나중에 남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 다시 장애를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만기가 되더라도 효력이 없어졌죠. 그 만기 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만기 이후에 장애 평가를 하더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안구의 장애 1년 이후 평가한다. 청력 장애 데시벨이라고 나와 있죠. 자,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평가한다. 자, 다리에 팔다리에 핀을 박았어요. 운동 기능에 대한 장애를 평가한다. 뇌졸중 뇌손상 외상 후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이후에 뚜렷한 기능 향상이 진행되거나 단기간 사망이 예상하면 이거는 장애를 딱 보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정신행동장애 여기 나와 있고요. 휴유장애 평가 AMA 방식, 자동차나 배상의 관점에서 노동능력 상실을 평가하는 약관상의 정상 부위의 측정치와 내가 사고가 나서 다친 그 신체 부위를 비교하는 겁니다. 동시에 측정하는 겁니다. 장애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지금 교재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양성 과정에. 자, AMA 장애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운동 범위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한시장애는 뭐 이런 내용이다. 한시장애라도 20% 받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가입 금액을 크게 해야 된다. 가입 금액이 작으면 담보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2005년 4월 이후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 2005년 4월 이후에 한시장애라는 내용이 약관에 삽입이 된 거예요. 자,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부위의 장애 정도, 이것도 따로 지급률에 결정한다. 뭐 예를 들어 국가배상법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휴유장애 분류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렇지만 이게 장애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고급 내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상해 질병으로 발생한 2가지 이상의 장애는 신체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별 밑줄입니다. 장애 판정 기준에 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관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요. 합산한다. 부위가 다르잖아요. 뭐 팔의 장애랑 다리랑 장애랑 한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팔에도 장애가 남고 다리에도 장애가 남고 그러면 합쳐야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인이 같으면 합산한다. 원인이 다르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지급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중된 장애가 있으면은 다시 재산정해서 다시 장애 평가한다. 정닥터 이기팀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010-2000번에-8676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